풀 수 있는 단원이에요. 통계 단원. 자, 통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얘기 나오는 건 대표값.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뭐 내가 자료를 조사했을 때 그거를 무조건 기준의 하나의 숫자로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를 이제 대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표값의 가장 기본은 평균. 자, 이게 대표값의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방식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이 세 가지만 이제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서 대표값의 종류에서 평균이 먼저 나왔죠? 평균은 뭐 못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냥 점수의 평균이라고 하면 과목별로 점수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잖아요. 네, 그거니까 네, 평균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냥 다 더하고 나누시면 돼요, 개수로. 자, 그래서 평균식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점수들이 이렇게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고 가장 가운데 있는 거. 네, 요게 중앙값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수부터 높은 수로 나열을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하시면 된다. 이따가 제가 옆에 있는 문제로 네, 몇 개 좀 얘기를 해볼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중앙값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유의를 할 게 있어요. 중앙값에는 홀수, 자료가 홀수겠냐 짝수겠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니까 그건 이따가 제가 확인을 해드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점수를 쫙 나열했을 때 겹치는 애들이 가장 많이 있는 점수.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가 몇 명 겹쳤냐, 네, 이걸 확인하는 게 최빈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 제가 옆에 있는 요거를 해보면 되겠죠. 3번. 네. 3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 귀찮은 단원이거든요. 이 단원 자체가. 자, 다음은 수요일에만 16명의 분당 맥과수를 조사하여 만든 자료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 A회, 최빈값을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중앙값을 하시려면 이 16개를 작은 순서부터 쭉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일 작은 숫자가 뭐예요? 이제 찾아야죠. 제일 작은 게 뭐니? 72. 그 다음에 썼으면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뭐 있어? 75, 77, 그 다음 79, 그 다음에 없죠? 네, 80, 82, 84, 86, 뭐 하나 빼먹었다. 81.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86이 두 개네, 세 개네요. 이렇게 해서 세 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79도 두 개였네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그냥 쓰면 되겠다. 88, 그 다음에 90, 93.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순서대로. 97도 있어. 응? 97. 아, 97 있어? 끝에 97까지 만들게요. 90, 93, 97. 자, 이렇게 순서대로 다 썼어요. 자, 그래서 이게 16개 썼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이 확인을 했을 때 이게 16개라면서요? 그러면 중앙값은 가장 가운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이랑 9 사이가 지금 가장 가운데거든요. 짝수개니까. 그러면 중앙값을 구했을 때 홀수개였으면 가운데 숫자가 딱 나와. 나열을 했을 때. 그러니까 걔를 쓰면 되는데 짝수개였을 때는 가운데 숫자가 이 애매하게 이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더하고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하면 당연히 83이겠죠.
그래서 A가 84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고, 최빈값은 이 나열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걸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온 게 여기 아까 써보다 보니까 86이 3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B의 값은 86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가 몇이냐고 얘기한 거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169, 그래서 5번이 답이 돼요. 뭐 특별한 게 아니죠. 근데 귀찮아. 이해되시죠? 자, 이런 방식으로 중앙값과 최빈값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는 중앙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잠깐 볼까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선영이가 5일 동안 라디오를 청취한 시간을 조사하여 만든 자료인데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균과 최빈값이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5분의 78 더하기 92 더하기 86 더하기 88 더하기 x를 한 게 평균인데, 자, 그게 최빈값이랑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빈값이랑 같다 그랬는데 최빈값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자료가 제일 많이 나와야지 최빈값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없죠?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자료 자체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 x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4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하나 더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평균이라는 얘기는 이게 x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얘가 88이면 88이 최빈값이 되는 거고, 얘가 86이면 86이 최빈값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더해 주셔야 되겠죠? 얘는 넘겨서 5x라고 쓸 거고, 여기는 x고, 자, 얘네 더하면 네, 몇이니? 이렇게 더하니까 170.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더하면 그러면 174 이렇게 나오게 돼서 두 개 합치니까 344. 자, 그래서 넘기니까 4x가 344. 그래서 4로 나누면 86. 그래서 x의 값은 8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4번을 푸는 방법. 이렇게 한다는 거 알려드린 거고요. 다음,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분산과 표준편차에서 뭐 표준편차라는 거는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시겠죠? 네, 제가 맨날 과목의 수학 과목의 전체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성적표 나오면 알려달라고, 네, 항상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표준편차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뭐 삼포도라고 나와 있는 거 먼저 얘기합시다.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가. 그러니까는 한 포도 안에 이렇게 표준편차라는 걸 구하게 되는 거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거야. 얼마나 얘네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70이야. 자, 어떤 과목의 평균이 70이에요. 네, 근데 표준편차가 2야. 이렇게 나와 있다면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네, 0에 가까울수록 애들 점수는 평균이 70에 다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인 거지. 왜냐하면 70점대들이 수두룩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표준편차가 20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평균은 70인데,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평균에서 숫자가 클수록 애들이 점수가 먼 애들이 많다는 얘기야. 평균 70보다 점수대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얘는 시험이 어느 정도 쉬운 거죠. 그러니까는 70점보다 잘 본 애들도 많고 70점보다 아예 못 본 애들도 많고,
그럼 70점보다 아예 못 봤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하는 얘기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공부 안 해서 못 본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애들은 100점대 애들이 많은 거죠. 90점 이상이. 네, 그래서 표준편차가 크면은 네, 이제 잘 본 애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편차를 보고 그 시험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거를 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편차라는 게 나옵니다. 편차는 변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기 점수, 자신의 점수, 이게 변량이 되는 거고, 평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반평균, 자기 평균. 자,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자기 점수가 예를 들어 84점인데 평균이 80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차는 4가 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평균이 80인데 얘가 74점이다 그러면은 편차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식 그대로 그냥 빼주면 돼요.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편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거는 항상 편차는 모든 편차를, 자료마다 있는 편차들이 있겠죠. 자기 점수마다. 그런 점수마다 편차를 다 구하셔서 그걸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돼요. 네. 평균이랑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더했을 때는 0이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게 나오고, 분산은 뭐 공식이 이거죠. 편차의 제곱에 다 더한 거를 개수로 나눠야 된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뭐 루트로 붙여야 된다. 뭐 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봐야지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뭐를 해볼까? 다 편차만 나와요. 시작을 합시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게 6번을 하기 전에 순서를 좀 정해줄게요. 자,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문제에서 표준편차를 구해라. 자, 이렇게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표준편차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제일 처음에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평균을 무조건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뭘 구하기 위해서 구한 거냐면 편차를 구해야 돼. 네. 아까 전에 편차 식이 뭐였어요?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이 없으면 당연히 편차도 못 구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편차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분산을 구해야 되고요. 그 분산을 알면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표준편차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 4개를 다 구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푸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선호가 5회에 걸쳐 시도한 사격 점수의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그러니까는 이미 얘는 평균은 넘어간 거죠. 편차가 바로 나왔잖아요. 네. 편차를 구했다는 얘기는 이제 평균은 이제 끝난 거야. 여기까지 이제 된 거죠. 네. 2번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용하시면은, 네. 나오게 되는 거죠. 평균이 7점이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4회의 사격 점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편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다 더하면 0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더해서 얘랑 하면 없어지죠? 얘가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끝나지 않았죠? 4회 사격 점수를 물어봤어요. 평균이 7이었거든요. 그럼 얘 사격 점수는 뭐겠어요? 자, 아까 얘기한 편차가 마이너스, 편차 구하는 식을 생각하시면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이었잖아요. 근데 편차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건 구했고 평균이 7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넘기시면 변량은 6이 되겠죠. 그래서 4회의 점수는 6점이었다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5번. 다섯 개의 변량이 이렇게 있고 평균이 9일 때 분산을 구하여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하는 방식을 이걸 좀 아셔야지 이제 되는 거니까 평균이 9라고 했으니까 평균식을 무조건 쓰시는 거고요. 자료가 5개니까 5로 나눴겠죠? 네, 그게 9. 그래서 다 더하시면은 13에 23에 그 다음에 35. 그래서 x가 10. 그래서 이 값이 10이라는 걸 구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평균으로 이제 얘까지 확인한 거예요. 평균은 있었지만. 자, 이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조건 편차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편차를 구하려면 점수에서 평균을 빼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얘 빼면 마이너스 2. 빼면 1. 빼면 3. 빼면 1.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 더해서 0이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0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맞게 쓴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편차까지 이제 끝났으면 분산 구하는 식이 얘네들을 그냥 다 제곱해서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 제곱을 하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고 4, 1, 9, 1. 그런 다음에 자료가 5개였으니까 5로 나누면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더하시면 10, 24, 5분의 24. 이렇게 쓰시면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아직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냥 여기다 루트 붙이면 표준편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루트만 씌우면 분산에다가.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신다 라는 거. 뭐 그렇게 열심히 안 써도 된다니까 여기. 네, 여기는 계산하는 방법만 보세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전처럼 보기 좋게 숫자로 나와 있지 않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자, 우선은 표준편차가 3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얘랑 비교를 해보면 요 하나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요 하나를 봤더니 얘한테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해줬어요? 얘한테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빼기 1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모든 값들이 다 똑같죠. 다 곱하기 2하고 빼기 1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표준편차야 얘한테도 곱하기 2하고 빼기 1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따로 표준편차를 구하실 필요가 없이, 네, 곱하면 6이고 빼기 1 하면 5니까 얘의 표준편차는 5가 된다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계산을 안 해봐도. 자, 똑같은 규칙으로 이렇게 변했다면, 네, 그러면은 똑같은 규칙으로 곱하고 빼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0번에서 나와 있었던 얘기. 또 뭐를 좀 해드려야 될까? 계산하는 게 보여줄 게 없네. 그 뒤에 66페이지. 계산하는 걸 하나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보여줄 건 없네.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좀 어려운 거 얘기를 해볼게요. 9번이랑 10번 요것만 하고 그냥 문제 풉시다. 9번, 10번, 11번 이 정도.
자, 9번에 나와 있는 거를 먼저 볼게요. 자, 9번에 나와 있는 거는 문제가 크기가 다른 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의 평균이 10이고 건널비의 평균이 64일 때 이 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의 표준 편차, 자, 뭐 이거에 대해서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정육면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가로 세로 높이가 있겠죠? 그래서 x, y, z라고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세 정육면체 크기가 다른, 이게 아니구나. 크기가 다른 세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육면체랑 이런 정육면체랑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고요. 이 길이가 x, y, z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처음에 평균이 10이라 그랬으니까 길이를 다 합친 게 그리고 3으로 나누면 10이라고 이렇게 평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건널비 같은 경우에서는 얘 건널비는 어차피 x 곱하기 x가 6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6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건널비는 6x 제곱 더하기 6y 제곱 더하기 6z 제곱이었을 거고, 그게 나누기 3한 게 624. 네. 자, 이렇게 이제 평균을 또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정리할 거 정리해 봅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0이고, 얘는 나누면 2가 될 텐데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약분시켜서 2로 나누니까 31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건널비까지 자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모서리의 길이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평균 편차 분산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평균을 알고 있고요. 네. 그럼 여기다가 x, y, z의 편차는 얘에서 얘 뺀 거니까 x 빼기 10, y 빼기 10, z 빼기 10이 편차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편차를 알았으니까 이제 분산을 구해야죠. 세 번째 거에 얘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분산이 되는 거고, 여기 구한 거에 루트 씌우면 이제 표준편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위에 있는 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면, 얘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y제곱 마이너스 20y 플러스 100, z제곱 마이너스 20z 플러스 100 나누기 3.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얘가 312죠?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마이너스 20으로 묶은 거니까 마이너스 20 곱하기 30이 되는 거고, 얘는 300이니까 다시 쓰면 3분의 312 더하기 마이너스 20 곱하기 30 하면 마이너스 600 더하기 300 더하니까 12죠? 네, 그래서 3분의 12. 그래서 분산이 4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준편차는 얘한테 루트를 붙인 거니까 표준편차는 2가 표준편차가 됩니다. 자, 문자가 나와 있더라도 지금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보통 그냥 시험 문제예요. 방금 푼 이 9번 같은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에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자, 몇 개 그냥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계속 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10번은 오른쪽에 학급 표가 남학생이랑 여학생의 평균, 표준 편차, 학생 수, 뭐 이런 걸 가르쳐 줬네요. 이 학급의 전체 학생의 음악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 학생의 음악 점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뭘 생각하시는 거냐면 공식을 좀 얘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공식이 뭐였냐면 분산식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분산식이 뭐였냐면 여기는 인원수고 여기가 편차의 제곱의 합이거든요. 네, 분산식이. 근데 여기 보시면 분산은 알 수 있죠. 얘 제곱하면 분산이거든요.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분산을 옆에다 써놓을까요? 여기는 9가 분산이고 얘는 25가 분산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전체 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남학생을 먼저 봤을 때 남학생이 원래 예식은 여기가 20이었고 지금 여기가 9였던 거죠. 그러면은 얘를 넘겨서 곱하면 그게 남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되는 거예요. 180이죠? 이게 남학생 편차의 제곱의 합. 그럼 똑같이 얘도 여자가 20명이고 얘는 25라 그랬죠? 분산이. 그러면 얘랑 곱해주게 된다면 얘는 여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500이 되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인원수로 나누는 거잖아, 원래 분산이. 그러니까 얘랑 인원수를 합친 40명으로 나누면 지금 이게 전체 분산이 되는 거예요. 네, 전체 분산. 자, 그래서 40분의 680이고 나눠주시면 17? 네. 그래서 분산이 17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1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전체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이것도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엄청 잘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확인을 하면 되고요. 다음 11번만 하고 문제 풉시다. 11번. 아니다. 얘 다 계산해야 되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겠네요. 11번은 안 풀게요.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A가 있고 그래프가 B가 있고 그래프가 C가 있죠? 네, 근데 관람횟수가 가장 고르다고 할 수 있는지를 말하시오 그랬으면 고르다는 의미가 아까 얘기했을 때 표준 편차가 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다는 의미가. 퍼져 있다는 의미가 표준 편차가 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1번은 A, B, C의 표준 편차를 다 각자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표준 편차를 구해서 비교를 해봐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안 구해봐도 답이 뭔지는 알죠.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냥 봤을 때 이 그래프 ABC를 봤을 때 가장 표준 편차가 평균에 가까운 거는 뭐겠어요? ABC를 봤을 때 느낌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표준 편차가 평균에 가장 가까운 거, 그게 고른 거니까 무조건 A가 지금 제일 많잖아요. A가 있는데 여기가 평균 정도가 되겠죠. 이 모든 값들에 평균에 제일 가까운 게 얘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A가 가장 고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답만 쓰시면 되는 게 아니고 계산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느낌적으로 이렇게 찍으시면은 대충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67페이지까지만 먼저 풀어보시면 돼요. 67페이지까지 풀고, 그 뒤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 76, 78도 푸셔야 돼요. 76페이지랑 78페이지도 네, 같이 푸셔야 합니다. 이거 돌아가요? 네, 아니요, 안 나갈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시간 다 갈걸요?